첫 번째 사연 9193님. 요즘 들어 욕심, 특히 식탐이 늘었어요. 식탐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욕심 중에 특별히 식탐이 늘었다고 하셨네요. 네. 물론 식탐은 다른 거랑 비슷하게 때가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최대한 참아서 그 네. 고비를 잘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 넘기는 게 물론 맞아요. 지옥 같죠. 그게 잘 그래도 안 돼요. 네, 그래도 때가 지나면 없어진다는 생각은 해주시고 그걸 막기 위해서 포만감을 주는 음식들이 몇 개는 있죠. 그 과하게 먹지 않아도 이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요령껏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스트레스죠. 우리가 음, 지금 욕심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네. 들어서 그 욕심을 늘어난 이유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 이유 안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작용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또 식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 음, 신체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되돌아보고 조금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나의 요인들도 충분히 나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신체 이미지는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말랐는데도 나는 너무 뚱뚱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 있는데 그런 신체 이미지가 갖는 왜곡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렵죠. 특히 음, 청소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 형태가 뭐래도 조금 안 맞으면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기 쉽고 계속 거울 보게 되고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기 신체 이미지를 좀 수용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오자 웃자 매주 시간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1 아들이 강박증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증상은 중1 때부터 시작됐고 꾸준히 상담 치료했지만 좋아지질 않아서 3월부터는 약을 먹고 있어요. 전교 1등 하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강박증으로 성적이 뚝뚝 떨어져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1번 문제가 신경 쓰여 2번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듣기 평가하다가 놓치면 머리가 하얗게 돼서 더 이상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제는 아이가 엄마 아무리 공부해도 강박증으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젠 그냥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삶을 버텨내는 게 힘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런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주면 좋을까요? 강박증 아이는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 부모로서 자녀가 갖고 있는 많은 고통을 같이 감내하셔야 되니까 매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식으로든 여유를 가지고 자녀를 같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강박증은 상당 부분이 부모가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유전적인 요인이 유전적인 큰가요? 요인도 있고 양육적인 요인도 아, 있고요. 그래서 네. 어, 강박증 자녀가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발현이 되는 거지 요인은 그 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이제 강박증을 보면 본인이 예전에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다라는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게 될 때 더 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 자녀의 어떤 부분을 도울 때 부모가 제일 많이 훈련해야 될 거는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는 것. 아, 오히려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군요. 네. 본인의 방식을 더 강화해서 개입하고 강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개선점을 위해서라면 좀 더 색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 치료자나 상담자나 다른 지원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요. 일단 그 전교 1등 하던 아이라고 하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한번 잠깐 실수하면 그 실수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김연아 선수 같은 그 멘탈 많이 강하다고 하는 선수들 보면 실수 없지 않아요. 음, 계속 실수하는데
실수할 때 거기 머무르지 않고 빨리 털고 다음 순서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네. 강박을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 훈련 뭐 일부분이 아무래도 더 많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들이 실수 한 번 하면 거기 실수에 이제 모두 매여 있는데 실수를 조금 의도적으로 몇 번 먼저 만들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실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어떤 경험을 본인이 꼭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어린 시절에 피해야 할 이런 강박을 만드는 어떤 훈육 태도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깔끔하게 저도 이제 좀 후회스러운데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칙을 얘기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답이 너무 명료하고 좀 많이 여유로워야 되는데 강조되고. 네, 그러면 그게 하나만 벗어나면 조금 잘못됐다가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요소가 많거든요. 완벽주의가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완벽하지 않아도 남보다 낫다 이 정도에서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으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어떤 사고 방식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평생 훈련일 수도 있어요. 네, 사랑의 드럼 화요일 코너 웃자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1443님,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다투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팁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침묵을 지키다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형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1443님, 네, 제 아내는 아니군요. 네, 깜짝 원장님.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제가- 이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제가 침묵을 예. 지키다가 화를 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사연을 보냈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끝자리가 다르시겠죠? 네, 다행이네요, 아주. 어쨌든 네. 부부 갈등은 참 여러 요소가 있죠. 그리고 그렇죠.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차라리 관계가 없는 사람들, 거리가 있는 사람이면 예의를 차리고 서비스 정신으로 그냥 만나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오히려 없어요. 근데 부부는 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하니까 갈등이 당연히 많죠. 그래서 해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치료가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부부 치료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부부 치료는 절대로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단기 치료를 해요. 네. 장기 치료도 물론 있었어요. 안 좋아져요. 오히려. 부부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가 꼬이고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이 잘 안 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어떤 해답을 좀 정하고 시도하고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짧게 하고 나중에 또 짧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어떤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러면 하다가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서 더 싸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짧게 잡으라는 게 1차적인 조언이고요. 예. 두 번째 조언은 대개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부부 치료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잘 맞는 부분들을 찾고 그 부분을 잘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나 해결이 안 돼도 더 화합이 잘 되더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료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부부가 있는 강점을 강화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축이라고 그러죠. 둘이 네. 잘 맞는 거를 하나하나 쌓아가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거든요. 지금도 갈등 부분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자꾸 꼬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두 부분이 잘 맞는 부분을 따지고 그 부분을 한층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저도 좋은 점을 찾고 강화해 나가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